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이등병 시절 83번째 이야기. 대민지원. 강원도 양구땅도 5월이 되면서 농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대 앞에 논들도 연일 농부들이 와서 갈고 물을 떼고 썰애질을 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 가는 대지 위에 새 생명의 힘찬 맥박이 뛰는 듯했습니다. 1981년 5월 22일 금요일,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학과 출장 준비를 하는데 주번하사로부터 전달이 왔습니다. 각 소대 전달. 각 소대 술 못 마시는 사람 연병장에 집합. 나는 속으로 아니 무슨 일이기에 술 못 마시는 사람을 집합시키나 생각하면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집합을 했습니다. 우리 중대에서 모두 6명이 집합을 했습니다. 상병이 4명, 나보다 한 달 빠른 이소대의 김아무기 1병, 그리고 이등병은 나 혼자였습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대민지원을 나간다. 중리 이장 집으로 가면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줄 것이다. 나와 김일병은 대민지원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상병 4명은 대민지원이라는 말에 싱글벙글했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는 표정들이었지요. 구초소를 넘어 멀지 않은 곳에 중리 이장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가지고 간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작업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장님 댁의 모내기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일하러 가기 전에 먼저 담배를 한 갑씩 나눠주더군요.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소대 고참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잘 간수해두고 일하러 출발했습니다. 모짜리논에 도착하니 먼저 온 사람들이 모를 찌고 있었습니다. 대민지원 나온 병력은 우리 말고도 12중대에서 5명, 그리고 지원중대에서 2명 등 모두 13명이었고 동네 아저씨들까지 해서 20여 명 되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10시까지 모를 찌고 나니까 오전 새참을 아주머니들이 머리에 이고 눈까지 날라왔습니다. 새참은 수제비와 막걸리. 오랜만에 먹는 수제비가 너무 맛있어서 2-3그릇씩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곁들인 막걸리. 처음에는 술을 마시는 것이 조금 꺼려졌지만 이장님과 동네 아저씨들이 괜찮다며 권하는데 힘을 얻어 한 잔 2잔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술을 못 마신다고 나온 사람들이었는데 단 한 사람도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없더군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맛 좋은 막걸리는 처음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옥수수로 빚은 막걸리를 진땡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죽어도 알지 못할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주로 나온 갖가지 나물들, 도라지, 고사리, 더덕, 두릅, 취나물, 죽나물. 아주머니께서는 우리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시며 나물 이름들을 알려주셨지만 먹는데 정신 팔린 우리들 귀에 제대로 들릴 리 없었습니다. 새참을 먹고 나서 본격적으로 모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운기와 리어카와 지게 등으로 아침에 찐모를 싣고 전차중대 뒤편에 있는 논으로 가서 모내기를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내기는 우리 고향과는 좀 달랐습니다. 판때기라고 불리는 모내기 방법은 못줄을 매번 한 줄씩 대는 것이 아니라 긴 막대기를 가지고 널찍하게 못줄을 댄 다음 그 사이에 5줄씩 씹는 것입니다. 즉 매번 못줄을 대주는 불편을 없애고 5줄에 한 번씩만 못줄을 대는 것입니다. 오전 동안 몇 개의 논에 모내기를 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달려들어 하니 웬만한 논도 금방 모내기가 끝나더군요. 점심 식사는 집으로 와서 했습니다. 한마디로 왕창 먹었다는 표현이 옳을 것입니다. 얼마 만에 먹어보는 사제밥인가. 커다란 양푼에 퍼다 놓은 밥을 국에 말아서 연시 먹었습니다. 반찬 접시가 바닥나고 막걸리통이 비워지고 아주머니들은 계속 밥과 반찬과 국을 퍼다 날라야 했습니다. 실컷 먹고 모두들 식곤증에 겨워 텐마루와 헛간 등에 쓰러져 잠깐씩 잠을 잤습니다. 나도 텐마루에 누워있는데
아주머니들께서 자기들끼리 하시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군인 아저씨들 정말 많이 먹대요. 저렇게 먹는 거 처음 봤어요. 한 아주머니가 말씀하시자 주인 아주머니께서 대답했습니다. 매일 짬밥만 먹다가 모처럼 집에서 사제밥을 먹으니 그럴밖에. 보기에도 안쓰러워. 참으로 자식 같은 우리들을 배려해 주시는 주인 아주머니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오후에는 집 근처 작은 논들을 다니며 계속 모내기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오후 새참으로 국수가 나와서 또 한 차례 먹는 전쟁을 치르고 몇몇 고참들은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양지 바른 곳에 퍼져서 잠들고 나머지 우리들도 부른 배와 뜨거운 날씨에 헉헉댔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된 심정으로 콧노래도 부르며 모두들 즐거워했습니다. 모내기는 오후 8시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사방이 어둑해지는 초여름 황혼여. 들에서 돌아오는 우리들은 시골에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는 농부들의 발걸음처럼 모두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두 다리를 걷어붙이고 걸었습니다. 자갈이 많은 강원도 논들이라 종일 모내기한 손끝과 발바닥이 아프고 쓰라렸지만 그 누구도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녁밥은 얼큰한 찌개, 역시 10여 가지가 넘는 강원도 산나물들로 차려진 진수성찬으로 배가 남산만해지도록 먹었습니다. 나는 기회를 봐서 주인 아주머니께 살짝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제 소대원들하고 먹게 막걸리 한 병만 주세요. 아주머니는 알았다고 하시더니 막걸리 대병 하나와 안주거리를 포대종이로 싸서 살짝 가져다 주시더군요. 밤 9시경 달빛을 밟으며 구초소를 넘어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중대로 가기 전에 술과 안주는 세탁물 건조장에 숨겨두고 행정반에 가서 복귀 신고를 하니 인사기가 있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놈들 술 못 마신다고 해서 보냈더니 이게 웬 술 냄새야? 그러나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수고들 했으니 들어가서 일찍 자. 하면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일찍 취침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쫄병이 어찌 저 모두 끝나기 전에 잠을 잘 수 있으랴. 소대에 돌아와서 소대원들에게 가져온 담배를 뜯어 한 개비씩 돌리고 양상병과 김상병에게 세탁물 건조장에 술 이야기를 했더니 입이 한 방만큼 벌어지며 좋아했습니다. 점호가 끝난 뒤 한 잔씩 돌리며 좋아하는 소대원들의 소리를 벗삼으며 노곤한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 군대에서도 이런 때가 있구나.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